자, 연립부등식 알죠? 두 개 이상의 부등식으로 묶어서 나타낸 걸 연립부등식이라고 맞지? 아무것도 없죠? 두 개 다 풀어고 맞지? 여기서 쌤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연립부등식은 이제 각각을 그래서 연립부등식을 하면 해의 무슨 공통인해를 구하면 되죠. 맞지? 각각을 그러니까 연립방정식하고 연립부등식하고는 좀 메커니즘이 달라요. 연립방정식은요 문자가 두 개,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이해한 친구는 진짜 이건 수학 천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연립방정식은 문자가 두 개라서 한 문자를 없애면서 푸는 게 연립방정식이에요. 맞나요? 근데 연립부등식은 문자가 절대 두 개가 아니고 무조건 한 개예요. 그러니까 부등식이는 문자가 두 개인 적은 없잖아. 부등식은 그냥 문자 한 개 x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각각의 부등식이 다 풀려요. 다 풀리는데 그 두 개의 뭐야? 공통 범위를 찾는 게 연립부등식이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여기서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머릿속으로 똑똑하게 된다고. 연립방정식은 얘는 뭐야? 문자가 두 개야. 그래서 문자 두 개니까 이걸 뭐야? 가간법이나 그렇지. 가간법이나 대입법 이용해서 소거해서 푼다고. 알겠니? 오케이? 맞잖아. 너네들 그 연립방정식 딱 생각하면 문자 없애서 풀잖아. 그지? 그지? 근데 연립 1차 부등식 이거는 1차뿐만 아니고 2차 부등식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문자 하나야. 그냥 문자 하나에 한 개, 두 개의 부등식이야. 그럼 얘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야? 각각을 푼다는 겁니다. 각각을 푼다. 그럼 두 번째 뭐야? 공통범위 구하는 거고. 각각을 푼다 공통범위입니다. 이때 공통범위 구할 때 우리는 뭘 이용하죠? 중학교 때 뭘 이용했죠? 부등식의 공통해의 범위 구할 때 뭐 이용했지? 장동현 뭐 이용했지? 공통범위 구할 때 수직선 이용했죠. 야 진짜 기억 안 나? 말하니까 기억나? 공통범위 구할 때 너네 수직선에서 공통 찾았잖아. 그치? 기억나? 기억나? 중학교 안 나왔나? 그러니까 이런 거지. 각각의 필기 다 했으면 지울게요. 금방 말한 게 이거잖아. 금방 말한 게 각각의 부등식을 풀고 맞지? 각각의 부등식을 풀고 그다음 수직선이 왜 나타나고 알겠니? 공통범위 찾는 거 알겠지? 자 여기서 내가 꼭 기억한데 이 수직선 위에 하나의 부등식이라 하나의 수직선 위에 나타나는데 이걸 별표로 칠게요. 이걸 제가 별표로 한번 치고 싶은데 선생님 뭘 강조하고 싶냐면요. 선생님은 당연히 수직선 안 그려요. 왜냐면 암산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암산으로 보이면 안 그려도 돼요. 알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암산으로 안 되면서 하기가 귀찮아서 안 하는 애들이 진짜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동현이 동생 석현이 반에 석현이가 지금 딱 이걸 배우고 있거든요. 수직선 그려갖고 이 중이들이 수직선 그리려면 빨리 암산되니까 예를 들어서 x가 1보다 크고 x가 2보다 크다면 공통범위는 뭐겠니? 어? 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공통범위 뭐야? 아니지 x가 2보다 크다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되면 수직선 그리자고요. 그러니까 1보다 크잖아. 그 다음에 2보다 크다며. 공통을 만나는 거 이거 아이가? 네. 그러니까 2보다 크다고 답이요.
알겠니? 그러니까 수직선만 그리면 금방 되는데 이게 안 그리더라고 애들이. 근데 3보다 크다 말할 줄 몰랐다. 그건 좀 처음 들었다. 알겠니?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 옵션이라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는 진짜 나는 절대 안 틀린다. 나는 저런 거 틀려본 역사가 없다 하면 수직선 안 그려도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리는 게 맞다고 봐요. 알겠어요? 그래서 A가 B보다 작대요. X는 A보다 크고 X는 B보다 작다.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럼 공통범위 여기니까 X는 A 이상이고 B 미만, 맞죠? 포함 안 됐으니까. 자, 그러면 X는 A 이상이고 B 초과예요. 그러면 A보다 크거나 같고 포함되면 여기 색칠하는 거죠. 포함 안 되면 색칠 안 하는 거죠, 맞죠? X는 뭐보다 크다? B보다 크다. 맞지? 그 다음에 X는 A보다 작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으면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맞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요 부등식 각각을 푸는 거라고요. 각각을. 알겠니? 요 정도는 암산되니까 X가 빼기 3보다 크다 바로 풀리죠. 맞죠? 요 정도도 암산되니까 X는 뭐야?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린다고 알겠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있잖아 얘들아, 암산으로 바로 이렇게 나온다면 쓰셔도 되죠 사실은. 이렇게 나온다면 알겠니? 근데 본인이 생각해야지. 이걸 그리지 않는 상황에서 이걸 한다는 거는 내가 이 계산 해서 내가 문제의 4점을 그냥 날린다는 거는 본인이 책임질 건 있어야지. 저렇게 해서 4점 날려버리면 미쳐버린다고 사람이.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저거 실수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나는 시험을 잘 치라고 여러분한테 뭐라 하지만 좀 그런 게 있어. 뭐냐면 잘 쳐야지. 내가 시험 잘 쳐야지 이 생각하면 이제 더 못 쳐요. 그러니까 딱 막상 시험 칠 때는 그냥 포기했다는 생각으로 치는 거야. 인생은 포기할 때가 잘 될 때가 많아. 수학 시험 잘 쳐야지 생각한다고 잘 쳐지냐? 아니라고. 오히려 잘 쳐야지 하면서 덧셈이 곱셈으로 보이고 더하기가 빼기로 보이고 막 이런 실수가 된다. 알겠니?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칠 때가 제일 편하다고.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시험 칠 때 야, 이 시험은 빵점 받아도 전혀 성적에 영향 안 미치는 시험이야 이렇게 해서 내가 시험을 쳤어. 알겠니? 알고 봤더니 그거는 뭐야? 이번에 집계되는 시험인데. 근데 내가 그렇게 하고 시험을 딱 치잖아. 그럼 점수가 더 오른다고. 여러분 알잖아. 중간고사가 성적으로 집계가 안 될 거라는 거 안 믿잖아. 무조건 집계된다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그 부담감을 버릴 수 없다는 건 알겠는데 에이 그냥 못 쳐도 된다는 마음으로 치러. 안 해도 된다는 거랑 못 쳐도 된다는 거는 다른 거야. 공부 안 해도 된다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지. 근데 내가 시험을 못 쳐도 괜찮다 이런 마음으로 시험을 치는 거는 좋은 시험이라고. 알겠니? 선생님이 그래갖고 수능에 수학 틀렸잖아. 쌤이 수능 치기 전까지는 수학 문제 고3 때 한 문제도 안 틀렸거든. 알겠니? 내 수능에서 수학 문제 하나 딱 틀렸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 알겠니? 그러니까 이게 성적으로 집계된다 하니까 나도 실수를 한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제 이걸 이렇게 바로 보이면 그냥 하면 되고 마이너스 3보다는 크니까 마이너스 3보다는 크다.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x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혜영아 나중에 좀 있으면 또 앉겠네. 누나 언니 오니까. 언니만 오늘 학원에서 막 보시. 자, 이제 요런 부등식의 풀이 중학교 때도 배우죠, 맞죠? 그래서 요거는 앞에 거 2개랑 뒤에 거 2개 요래 풀어야 된다, 알겠지? 정말 조심해라, 정말 조심해라. 이거는 절대 풀면 안 된다. 지금 뭐냐면 이거하고 이거는 절대 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이렇게 풀면 안 된다. 이거는 절대 풀면 안 된다, 알겠지? 왜냐면 봐봐, A가 C보다 크잖아, 맞지? C가 A보다 크잖아. 근데 C는 뭐보다 커야 돼? B보다 커야 되잖아.
근데 이 안에는 B보다 작은 C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풀어버리면 이걸 풀어보면 A가 B보다 작은 거 맞거든. 그 다음에 A가 C보다 작은 거 맞거든. 근데 이 부등식 안에는 B가 C보다 작아야 되는데 B가 C보다 큰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부등식 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항상 이런 꼴의 부등식은 일자로 된 부등식은 이거 이렇게 순서대로 풀어야 된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지는 마라. 헷갈리지는 마. 이게 참고로 적어놔. 연립방정식은 같다는 걸 찾으라는 거잖아, 얘들아. 알겠니? 그때는 A랑 B가 같고 B랑 C가 같다. 이거 푸는 것도 되지만 A랑 B가 같고 A랑 C가 같다.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다고. 그 다음에 뭐야? B랑 C가 같고 A랑 C가 같다. 이래 풀어도 상관없다고. 이때는 왜? 방정식은 뭐 하는 거야? 같다라는 거 찾는 거라고. 알겠니? 이해되겠니? 근데 이거 한번 봐봐. 얘를 풀었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 알겠지? A가 B보다 작은 거 맞지? A가 C보다 작은 거 맞거든? 근데 여기를 보면 B는 C보다 작아야 된다고 맞지? 근데 이 부등식 어디에는 B가 C보다 작다는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풀면 안 된다고. 알겠니? 그럼 이것도 왜 안 돼? A가 C보다 작은 거 맞고 C가 B보다 작은 거 맞지만 이 부등식에는 뭐가 없어? A가 B보다 작다는 게 또 빠져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한 칸 띄워서 풀면 안 된다고. 알겠지? 바보짓거리 하지 마라. 알겠지? 이건 바보다. 알겠지? 저래 푸는 건 알겠지? 그러니까 연립부등식은 무조건 순서대로 푸셔야 됩니다. 연립방정식은 너네 편한 대로 풀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푸는 것처럼 연립부등식을 푸시면 절대로 안 돼요. 알겠죠? 그래도 부등식인데 방정식보다 조금은 더 어렵겠지. 알겠니? 오케이? 엄마랑 똑같이 생겼다 진짜. 엄마는 수학 엄청 잘했을 것 같아. 네 엄마 욕하는 거야 지금. 자 이제 해가 특수한 경우에 부등식이다 맞지? 해가 특수한 경우. 해가 특수한 경우에 연립 방정식이 있죠. 해가 특수한 경우에 연립 방정식이 뭐야? 해가 일치해 갖고 해가 무심히 많은 경우 맞지? 네. 그다음 평행 갖고 해가 뭐야? 없는 경우 맞지? 알겠지? 자 기본적으로 얘들아 한번 생각해보자. 부등식이면 답이 부등으로 나와. 그러니까 부등식의 답은 뭘로 나온다? 부등호. 그러니까 자 요거 하나 적어놓을까요? 혹시나 해서 부등식의 답은 범위로 나온다고. 즉 부등호로 표현이 돼요.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면 보통 여기서 보통 100%는 아니고 보통 맞잖아. 우리 어떤 부등식 풀면 x가 1보다 크다 혹은 x가 뭐야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부등호로 표현이 되잖아. 쌤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책에 안 적혀진 말이지만 쌤이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만든 말이야. 이해되니? 근데 부등식의 답이 이렇게 정수 딱 하나로 나올 때가 있어. 이해되겠니? 마치 방정식처럼. 이해되겠어? 마치 방정식처럼 부등식 답이 딱 뭐야 정수 하나로 나올 때 이때는 어떻게 하면 A보다 작거나 같다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서 얘 A밖에 안 되는 이 경우인 거야. 알겠니? 그래서 부등식의 답이 한 개인 거를 사실은 해가 특수한 경우의 부등식이라고 해요. 알겠니? 오케이? 그럼 만약에 장동희가 문제를 풀다가 부등식이 답이 한 개다. 한 개일 때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미지수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정말 잘 나오거든. 그러니까 부등식의 답을 알려주고 그게 답이 한 개가 되기 위한 부등식의 조건을 구하라 이런 거 정말 잘 나오거든. 그럼 장동희 머릿속에 뭐가 딱 떠나면 구하면 답이 이래 생겼구나. 구하면 어떤 거보다 작거나 같다
어떤 것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게 딱 생겼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알겠니? 그러면 해가 없는 경우는 몇 종류가 있겠니? 해가 없는 경우는 김동현 몇 종류 있겠니? 두 종류, 세 종류가 있어요. 완전 떨어진 거. 세 종류. 완전 떨어진 거. 알겠니? 그 다음에 붙었는데 한쪽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경우. 그 다음 둘 다 포함이 안 돼 있는 경우. 알겠니? 완전 떨어지면 공통이 없으니까 당연히 해가 없겠죠. 그 다음 붙어 있는데 둘 다 포함이 안 돼 있으면 당연히 그 점이 없는 거죠. 근데 둘 중에 뭐만 없어도 하나만 없어도 공통이 없겠죠. 그래서 딱 답은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완전 떨어진 경우, 붙었는데 둘 다 없는 거, 붙었는데 하나는 있지만 하나는 없는 경우. 알겠니? 그래서 이 경우는 해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니? 오케이? 네. 그러면 애들이 해가 없다고 하면 왜 틀릴까? 이것만 생각해. 대부분의 애들은 이것만 생각해. 이것들을 생각을 잘 안 해. 알겠니? 알겠지? 이것까지도 정확하게 생각하자. 꼭 생각하자. 알겠지? 저걸 우리는 특수한 경우에 부등식이라고 부른다. 알겠지? 자, 편하게 같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너무 쉬우니까 그냥 안 풀 수는 없고 쉬운 문제는 그냥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를 제가 풀게요. 알겠죠? 1번보다 2번이 더 어렵네요. 맞죠? 그래서 2번 풀게요. 알겠죠? 알겠죠? 자, 2번은 자, 부등식은 아까도 말했지만 연립방정식하고 다른 게 민준아 오늘 쌤 목소리 이상하지 않아? 좀 잠기신 것 같습니다. 맞지? 쌤 어제부터 갔어. 쌤 지금 몸이 너무 아파. 입원해야 될 것 같아. 어제부터 가버렸어. 어제부터 목소리가 안 나와. 지금 내가 지금 온몸의 에너지를 다 쓰면서 말하고 있어. 죽을 것 같아. 채민이가 말을 안 들어가고 몸이 아픈 것 같아. 진짜 말하는데 말할 때마다 목이 아파. 미칠 것 같아. 자, 일단 가봅시다. 그러니까 열심히 수업 들으세요. 자, 풀면 얘는 4x 빼기 3x 더하기 3은 작다 2x 맞지? 맞지? 자, 부등식은 항상 뭐야? 왼쪽은 x, 오른쪽은 상수로 넣는다, 알겠지? 그래서 얘는 x 빼기 2x는 빼기 3. 그래서 빼기 x가 빼기 3과 작다, 맞지? 양변을 마이너스로 나누면 x는 부등호에 바뀌니까 3보다 크다는 거야, 맞지? 맞지? 물론 그래 해도 되지만 선생님 나는 그 x의 개수가 음수로 바뀌는 게 싫어서요. 그냥 얘를 이쪽으로 다 넘길게요. 상관없어요, 알겠죠? 근데 보통 x는 오른쪽에 왼쪽에 놔두죠, 맞죠? 맞죠? 자, 그래서 요거 하나 풀고 두 번째 거는 5x 빼기 11을 닦아놨다 2x 플러스 2 맞지? 그렇죠. 자, 바로 좀 암산하자. 넘어가면 몇 x? 3x는 닦아놨다 13 맞지? 네. x는 뭐보다? 3분의 13보다 닦아놨다 맞지? 여기서 3분의 13은 뭐야? 값이 4점 얼마잖아. 그러니까 얘보다 더 크니까 얘는 3보다 크고 3분의 13보다 작다. 이렇게 답이 바로 나온다면 그냥 하세요. 알겠죠? 근데 괜히 까불다가 틀린 건 내가 인정을 못 하겠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틀릴 것 같으면 그냥 수직선 그리세요. 그리고 연습하세요. 수직선 그리는 것도. 3보다는 크니까 포함 안 하고 맞지? 그럼 3분의 13은 당연히 3보다 크잖아. 4점 얼마잖아. 그러니까 3분의 13은 여기 있겠지. 알겠지? 자, 이렇게 맞지? 이렇게 될 것 같아, 맞지? 그럼 얘는 3보다는 크고 포함이 안 됐으니까 크다고 해줘야 될 것 같고, 맞지? 그럼 x는 작거나 같다 3분의 14.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 혹시나 부등식이 이렇게 생긴 거는 하나 외우세요. 이렇게 생긴 걸 사이값범위야. 사이값범위. 그러니까 내가 만든 용어긴 한데 근데 그 책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부등식이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는 앞으로 사이값범위예요. 사이값범위. 알겠니? 저걸 그러니까 4분 사이.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키포인트는 한번 보면 연립부등식은 각각의 부등식의 해를 구하고 공통부분을 구한다, 맞지? 맞지? 세미나 공통부분 구할 때 어떻게 하라 했어? 공통부분은 어떻게 구한다 했어? 금방 어떻게 구한다 했어, 공통부분? 그러니까 저게 문제. 참 확실. 혜영이 어떻게 구한다 했어? 그렇죠, 수직선. 그래 하면 된다. 그게 딱 말이 나오면 네 머릿속에 이렇게 아까우면. 그래서 수직선에서 찾기. 적어놓으세요. 수직선에서 찾기. 공통부분 찾기. 적어놓으세요. 인생은요, 쌤처럼 절대 살면 안 돼요. 인생은요, 몰라요. 오늘 아침에 그 제가 여러분 혹시나 시간 되면 그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그 요즘 넷플릭스 다 있으니까 그 포레스트 검프라는 거 보세요. 포레스트 검프. 진짜 영화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거든요. 포레스트 검프라고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너무 오래된 영화, 20년도 더 된 영화죠. 제가 여러분 나이 때 본 영화니까. 거기 보면 최고의 명대사가 나오는데 Life is chocolate box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인생은 초콜릿 박스랑 똑같다. 뭐죠? 열기 전에는 모른다. 열었을 때 이 초콜릿이 맛있는 초콜릿이 있지. 미국식으로는 초콜릿 박스라는 게 복권이라는 뜻이거든요. 미국에서 초콜릿 박스는 복권이라는 뜻이에요. 복권. Life is chocolate box. 인생은 복권이라는 거죠. 알겠죠? 제가 김동현하고 진호 공부 잘하는 거 칭찬하는데요. 복권이잖아요, 솔직히. 엄마 아빠가 운 좋게 김동현하고 진호는 똑똑하게 머리 만들어 줬겠죠. 알겠지? 그러니까 그걸 더 노력해야 돼. 그냥 항상 저 같은 경우는 엄마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엄마 아빠를 저는 되게 싫어했거든요. 전 알겠니? 왜냐면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도 없고 우리 집은 막 이래갖고 했는데 지금은 나이가 되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 고마워요. 왜냐면 저는 이런 머리를 줬잖아요. 저는 정말 수학 잘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어디 가서도 먹고는 살지 않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인생은 라이프 이즈 초콜릿 박스. 제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요. 막 명명하면서 풀 수는 없어요. 인생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알겠니? 근데 공부는 다르다고. 공부는 그냥 공통부분 구한다. 저걸 읽고 끝내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공통부분을 어떻게 구할까? 아, 수직선 그려서 구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메커니즘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잔소리가 아니고요. 인생을 그렇게 살면 굉장히 피곤해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나는 7시에 눈 떠야 돼. 근데 7시 1분에 눈 떴어. 아, 짱나. 이럴 수는 없잖아. 맞잖아. 나는 7시에 눈 떠야 되는데 7시 5분에 딱 눈 떠서 아씨 하루 조졌어. 이럴 수는 없잖아. 자유롭게 7시쯤에 눈 뜬다 이런 거잖아. 근데 공부는 그게 아니라고. 7시에 공부한 다음에 정확하게 7시에 공부하셔야죠. 7시 5분에 공부하면 실패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통부분 구한다. 저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라고요. 수직선을 그려서 공통부분을 찾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 알겠지? 습관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진호나 투동현은 잘하니까 진호나 민준이하고 동현이는 생략해도 되는데 생략한다면 그 생략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계산 실수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알겠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개수가 분수면 당연히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구하고 개수가 소수면 양변의 10, 100, 1000. 오케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죠. 4번. 그러니까 이거를 풀 때 요 부등식 풀고 요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요 부등식 풀고 너 꼴리는 대로 요거 풀면 안 된다고요. 알겠니? 방정식은 돼요. 근데 부등식은 그래 푸시면 진짜로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푸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등식은
이 부등식을 요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등식을 요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알겠니?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이 말이 곧 이 말이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2번 한번 풀어봅시다. 2번은 마이너스 x는 5x 혹시나 해서 어차피 풀어야 되니까 적으면서 정리할 거는 정리합시다. 알겠죠?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 이렇게 될 거고요. 맞지? 그럼 풀어봅시다.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x는 작다 나왔다. 3x 마이너스 2 맞지? 맞지?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4x는 작다 나왔다. 마이너스 2.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누면 x는 부등호가 바뀌어서 2분의 1보다 크다. 맞지?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또 요거 풀자. 그럼 5x 얘는 정리가 된 거죠. 이거 요 정도면 센스 있죠. 요거 정리한 게 요거니까 요걸 바로 써도 되죠. 맞죠? 바로 써도 되죠. 바로 쓰면 얘는 뭐야? 3x 빼기 2는 작다 x 더하기. 그럼 얘는 2x가 작다 4보다. 그럼 x는 2보다 작다. 맞지? 맞지? 그래서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크거나 같으니까 색칠하시고 이렇게 맞지? 맞지? 그 다음 2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맞지? 그래서 이거의 공통범위니까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x는 2보다 작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맞지? 오케이? 넘어가죠. 이제 특수한 의를 갖는 연립부등식. 참고로 얘들아, 참고로 특수한 의를 갖는 연립부등식은요 지금 여기 있는 푸는 것처럼 풀면 안 돼요. 왜냐면 풀기 전에 몰라요. 지금 이 문제는 제목에 그냥 특수한 의를 갖는 연립부등식이라 돼 있잖아. 그럼 우린 풀기 전에 범위가 1에 되거나 아니면 겹쳤지만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걸 나올 거라는 게 느낌이 오잖아. 맞지? 근데 실제는 내가 시험 칠 때는 얘가 뭐야? 해가 없을지 해가 한 쌍일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풀면 돼요. 알겠지? 그냥 풀면 돼요.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풀게요. 1번 풀면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맞지? 2번 풀면 x는 뭐야? 4보다 크거나 같다. 좀 밑에 거 풀면 맞지? 요 정도 내가 빨리 풀었다면 뭘 하지 맙시다. 알겠죠? 알겠죠? 지금 이 정도 속도는 지금 뭐야 석현이도 나와요. 알겠죠? 제가 하드 트레이닝 하고 있어서 알겠죠? 자 그럼 얘는 뭐야 4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얘는 4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4만 가지고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x 이꼴 4를 공통 외우가 답이 하나겠죠. x는 4 맞니? 네. 오케이. 그래서 얘는 x는 4. 그럼 얘는 답이 한 개잖아. 맞지? 답이 한 개 나오기 때문에 쟤는 이제 특수한 부등식이 돼요. 장동현, 부등식의 답은 어떻게 나온다고 했어? 범위로. 항상 범위로 나온다. 근데 범위가 아니고 저렇게 하나로 딱 나오니까 이게 특수하다. 아시겠니? 부등식의 답은 어떻게 나온다? 범위. 그럼 범위가 아니면 틀린 게 아니고 특수한 경우가 나온다. 알겠니? 꼭 기억해. 부등식의 답은 어떻게 나온다? 대개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나온다? 범위로. 근데 범위가 아닌 경우는 뭐라고 한다? 특수한 경우라고 한다고. 알겠니? 자 2번 풀어봅시다. 2번. 자 3 빼기 2x 더하기 2 그다 x 빼기 13이다. 맞지? 맞지? 그럼 너무 하품했지 너? 아니야. 빼기 x 넘어가고 얘는 5니까 넘어가면 뭐야? 빼기 13에서 빼기 5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그럼 빼기 3x가 빼기 18이니까 빼기 3으로 나누면 뭐야? x는 6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맞지? 맞지? 그럼 두 번째 거는 이제 2x 더하기 5 4x 빼기 11 그럼 얘는 뭐야? 2x에서 못 빼고 4x 빼고 작다 나왔다 빼기 11 빼기 5니까 빼기 2x가
빼기 16이잖아, 맞지? 그럼 x는 뭐보다? 8보다 크죠, 맞죠? 맞지? 물론 암산으로 보이겠지만 얘는 6보다는 작고요 8보다는 크거나 같대요. 맞지? 공통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가 없다 이렇게. 알겠니? 그러니까 풀기 전에는 저게 해가 있다 해가 없다 어떻게 찾아야지? 알겠니?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6번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6번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이거는 진짜 집중해 주세요. 딴 문제가 아니고 6번 문제 때문에 그럽니다. 자 일단 먼저 풀게요. 풀이는 2번 풀어드릴 거거든요. 자 6번 풀게요. 자 2x 더하기 5는 작가 아까 3x 더하기 2예요. 그럼 얘는 뭐야? 2x 빼기 3x는 작가 나왔다 2 빼기 5. 그럼 얘는 뭐야? 빼기 x가 작가 나왔다 빼기 3. 그래서 x는 3보다 크가 나왔다. 맞지?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야죠. x 빼기 a는 작다 18에 자 풀건 바로 합시다. 빼기 3x 빼기 6이겠네요. 맞죠? 맞지? 그럼 넘어가면 4x 되고요. 얘는 뭐야? a 플러스 12 이렇게 바로 가져올 수 있겠나요? 맞죠? 그러면 x는 뭐야? 4분의 a 플러스 12예요. 맞니? 근데 답이 이렇게 나왔대요. 그럼 요거랑 요거가 뭐가 있게 나와야 돼요? 겹치는 부분이 있게 나와야죠. 맞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 모르니까 3보다 큰 거는 확실하니까 이렇게 했다 치자. 근데 만약에 이게 여기 있으면 겹칠까 안 겹칠까? 안 겹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렇게 겹친다고. 알겠니? 그럼 답이 뭐야? 3이 보다는 크가 나왔고 4분의 a 플러스 2야, 맞지? 이해되겠니? 12야. 맞지? 그럼 먼저 요게 답이 뭐가 돼야 돼요? b보다 크거나 같고 x는 4분의 15가 돼야 된다. 그래서 b는 뭐가 되는 거야? 3. a도 뭐가 되는 거야? 3.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알겠지? 대부분 이래 구하면 돼. 알겠지? 오케이? 자 근데 지금 쌤이 풀어주는 두 번째 풀이는 100%는 아니야. 알겠지? 근데 가끔 이거는 솔직히 이 문제는 시험에 잘 안 나와. 왜냐면 너무 쉬워서 솔직히. 알겠지? 근데 나왔을 때 나는 말하는 거야. 알겠니? 가끔 있잖아 보면 한쪽은 드모가 있고 한쪽은 드모가 없는 부등식을 풀어하거든. 그러니까 둘 다 드모가 있거나 둘 다 드모가 없으면 못 써 얘는. 왜냐면 둘 다 드모가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 둘 다 드모가 있으면 요 답이 이 답인지 이 답인지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왜냐면 얘는 작다고 이게 작다고 돼 있지만 넘어가서 오히려 이게 크다로 바뀔 수도 있고. 맞지? 얘는 크다로 돼 있지만 혹시 이게 넘어가서 작다로 바뀔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한 번만 머리 한번 써보자고. 얘는 드모가 있고 얘는 드모가 없잖아. 맞지? 그러면 이 부등식을 푼 건 당연히 이걸 거라고. 인정되겠니? 그 다음에 요 부등식을 푼 건 이걸 거라고. 이해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부등식을 풀 필요 없지. 이지랄려를 할 필요가 없죠. 뭐죠? 얘를 방정식이라 생각하는 거죠. 단어명은 뭐야? 빼기 x 더하기 3이 0이잖아. 그러니까 x는 3이겠지. 그러니까 이게 b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는 등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등식을 푼 건 이거일 수밖에 없다고. 그럼 그냥 이걸 방정식이라 생각하고 이걸 구한 값이 b겠지. 이해돼? 그 다음에 얘도 방정식이라 생각하고 풀면 넘어가면 뭐야? 4x는 뭐야? 아까 12 더하기 a였잖아. 그럼 x는 뭐야? 4분의 12 더하기 a잖아. 그게 뭐야? 4분의 15야 된다고. 알겠니? 그러면 a는 뭐야? 3 이러면 되지. 이해되겠어?
알겠지? 나는 진짜 많이 써요. 시험 칠 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둘 다 부등호가 있으면 못 쓰죠, 당연히. 왜? 이 부등식의 풀이가 이건지가 구분이 안 되는데. 알겠니? 근데 가끔 하나는 등호가 있는데 하나는 등호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등호 있는 쪽에 부등식이 그 부등식의 답이고 방정식으로 생각하면 등호 없는 쪽으로 생각하면 그게 방정식으로 생각하면 그 방정식의 답이에요. 알겠니? 나는 엄청 많이 써요. 알겠죠? 그래서 꼭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냥 표시하면 뭐야? 이거는 뭐야? 방정식 표시만 해놓으세요. 방정식 2x 더하기 5 3x 플러스 2의 답. 이유는 여기랑 등호가 있으니까 맞지? 그 다음 문제 얘는 이거는 뭐야? 방정식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만약에 이게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면 기말고사에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치자 알겠지? 들어간다면 딱 여기서부터 문제 나와. 이 앞부분은 솔직히 안 돼요. 이 앞부분은 솔직히 중학교 2학년 문제라고 알겠니? 알겠지?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시험에 꼭 나오냐면요 7번 문제 100% 나와요. 시험 이거는 시험에 100% 나와. 특징이 어떤 거냐면 부등식 중에 하나는 풀리는데 하나는 안 풀려요. 하나는 풀리는데 하나는 안 풀려요. 얘는 지금 풀잖아요. 얘는 근데 A값 때문에 풀려요 안 풀려요? 정확히 안 풀려죠. 하지만 풀 수는 있죠. 그럼 해를 갖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해를 갖지 않는 범위를 수직선으로 나타낸 다음에 그렇게 되기 위한 A 범위를 또 찾는 거예요. 이거는 시험 나와요. 이거는. 그래서 위에 거부터 먼저 풀면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x가 뭐야? 2보다 크거나 같다. 위에 거 풀면 이렇게 되죠. 맞죠? x 넘어가고 숫자 넘어간 다음에 계산하시면 맞지? 자 그럼 밑에 거 풀면 x는 작다 뭐야? 2a 빼기 4죠. 맞지? 그럼 얘가 해를 갖지 않으려면 항상 수직선을 그을 때는 확실한 걸 먼저 표시하세요.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잖아. 맞지? 그럼 해를 갖지 않으려면 만약에 부등식이 여기에서 이렇게 작다 하면 여기에 답이 존재해버린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고. 맞지? 해를 갖지 않으려면 2a 빼기 4가 여기 있어서 요렇게 작다 이렇게 가져야 돼. 이해되겠니? 이해돼? 그럼 해를 갖지 않으려면 2a 빼기 4가 2보다는 일단 작아야 돼. 여기까지는 되겠어? 맞아?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돼. 나는 이거 진짜 강조 많이 하는데 애들 되게 헷갈려. 알겠지? 꼭 기억해. 얘가 2가 되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만 생각해. 얘가 혹시나 2가 돼도 이 빨간색은 2를 포함해? 2를 포함 안 해? 얘가 혹시나 2가 되어도 이 빨간색은 2를 포함해? 포함 안 해? 안 하잖아. 왜 한다고 해? 안 하고 있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얘가 2가 되어도 x는 2보다 작다니까 2를 포함해? 포함 안 해? 안 하잖아. 즉 그러니까 굳이 그림을 하나 더 그리지 말라고. 정 이해 안 되면 더 그려야지. 요렇게 되고 2a 빼기 4가 여기에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어도 공통범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잖아. 정이 이해 안 되면 그림 하나 더 그려야지. 근데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내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애들 중에 공통적으로 수학을 못하는 애는 딱 한 가지 특성은 전부 다 있어. 딱 한 가지 특성은 모든 걸 다 적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 못하는 애들 중에 딱 한 가지 특성은 무조건 있어요. 모든 걸 다 적으려고 하는 거야. 알겠니? 다 적는다고 수학을 잘하진 않는다고. 적어도 머릿속에 뭐 해요? 생각하고 사고는 해야 된다고. 이게 필기 잘하는 게 그럼 내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아 쟤는 필기 진짜 잘해 이러는데 난 그게 공부 참 열심히 하는 건 줄 알았거든. 근데 절대 아니야. 생각하기 싫으니까 필기하는 걸 수도 있다. 너네 공부하다 보면 있잖아. 막 필기하면서 공부하는 애들 있거든. 이거는 생각하기 싫으니까 몸만 힘들게 하는 거야. 쌤 말이 공감되니? 혹시 공감되니? 대표적으로 영어 단어 외울 때 적으면서 외우는 애들 거의야. 요즘은 거의 없죠. 근데 지금 아무 그거 도움 안 되잖아 솔직히. 영어 단어는 외운다는 때 어떻게 외워야 돼요? 말하면서 외워야 되거든요. 아니면 문장에 그 단어를 대입하면서 외워야죠. 그 단어가 어디에 쓰이는지를 알아야지가 중요하지. 그 단어의 뜻이 뭐가 중요해? 뜻 중요하겠지만 그 뜻만 알아서 뭐하게 그 단어가 어디에 쓰이는지를 알아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요 정도로 정말 나는 이 문제가 어렵다 생각해요. 애들 진짜 많이 틀려요 이 문제. 지금이야 내랑 푸니까 쉬워서 맞추겠지만 알겠니? 이것만 생각하고 이거 생각 안 해서 틀린다고. 근데 이걸 또 그려서 생각하는 건 나는 굉장히 생각하기 싫으니까 적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알겠니? 그래서 일단은 공부니까 쌤은 일단 적을게요. 일단은 공부니까 얘 부등식을 풀면 첫 번째 케이스는 x는 2보다 크고 그 다음에 2a 빼기 4 보다는 x는 작다. 이렇게 되면 공통 부분이 없잖아. 네. 그래서 얘는 2a 빼기 4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답일 거야. 맞지? 근데 요 경우 두 번째 케이스 요 경우도 답이겠죠. 2보다 크거나 같지만 2a 빼기 4가 이렇게 돼 있어도 여기가 2a 빼기 4여도 여기가 2a 빼기 4여도 공통 부분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왜냐면 얘는 2를 포함했지만 얘는 2를 포함 안 했잖아. 맞잖아. 그럼 얘는 2a 빼기 4여도 4가 2가 되어도 어차피 얘는 공통 부분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답은 요거 두 개 합쳐야 되니까 2a 빼기 4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답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의 풀이가 뭐냐면 항상 요게 등호가 들어가줘야 된다. 알겠니? 근데 등호 없이 요것만 푼다고 얘들은. 알겠니?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게 여기 붙어도 되네 그 정도는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알겠니? 그 정도를 생각하는 거에 머리를 하니까 항상 그러니까 이것만 있지만 저게 붙어도 되냐 안 되냐 그것만 확인해. 알겠지? 그럼 정리할게요. 둘 다 등호가 있으면 붙으면 안 돼요. 근데 둘 중에 한 개라도 등호가 없죠. 그럼 붙는 건 무조건 돼요. 알겠니? 답으로 하면 여기에 처음부터 둘 다 등호가 있으면 붙으면 안 돼요. 알겠니? 근데 둘 중에 한 개라도 등호 없으면 걔는 이렇게 붙어도 돼요. 왜냐면 포함이 안 되니까. 맞지? 답은 얘는 요거 합쳐서 A가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에요. 알겠니? 그러니까 붙어도 되는 걸 많이 까먹어버리면 정수 A의 최대값은 2라고 답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3보다 작다고 해버리면. 그러니까 얘는 2가 아니고 답은 뭐가 돼야 돼요? 3이에요. 이해되겠니? 꼭 기억하세요. 알겠니? 넘어갈게요. 적어놓으세요. 키포인트 이게 다 적혀져 있네. 요거는 두 가지 케이스 꼭 적어놓으세요.
이거 정확하게 적혀져 있잖아. 등호가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주의하는 거. 그러니까 이 정도는 생각해라.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이렇지는 않다고. 뭐냐면 열쇠 같진 않잖아. 우리가 풀 때 난 저 방문을 열고 싶으면 열쇠하고 하면 무조건 열리잖아. 고민 안 하잖아. 열쇠만 찾으면 되잖아. 수학은 그런 건 없잖아. 야, 이 수학은 딱 그런 거 하나밖에 없잖아. 2차 방정식, 근의 공식에 대입하면 답 다 나오죠. 2차 방정식 같은 그런 거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죠. 어떤 2차 방정식 풀라 해도, 그러니까 아무리 수학 못하는 애들도 2차 방정식은 다 풀거든. 왜냐면 근의 공식에 대입하면 무조건 답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푸는데 1차 방정식을 못 푸는 경우가 엄청 많다 해도. 왜냐면 1차 방정식은 풀 때 생각하면서 풀어야 되잖아. 근데 2차 방정식은 뭐야? 너 왜 답이 왜 그런데? 아 몰라요. 그냥 여기 숫자 넣으면 답이에요. 아니 그런 게 수학은 없다고. 수학은 항상 생각과 사고를 해야 된다고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거 절대 놓치지 마시라고 해야겠지. 내가 지금 이 정도면 되게 쉽지 하면서 내가 여러분한테 잔소리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루할까봐 내 걱정 맞아 되거든. 근데 정말 장담하는데 시험 여기서 틀려야지. 엄청 많이 틀려. 틀리면 솔직히 속으로 선생님은 뭐 나쁜 말 해서 미안한데 담배 한 100개 피는 느낌이야. 너무 답답해. 이 문제만 틀리면. 알겠지? 그림만 잘 그리면 그냥 무조건 답이 나오는데 이 그림 이걸 왜 틀릴까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의 문제예요. 알겠니? 절대로 틀리지 마세요. 시험 무조건 나와요. 여기는. 기말고사 때 시험 무조건 나와요. 알겠죠? 보시면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요런 문제 풀면 어렵죠. 요 문제 풀면 어려워요. 이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요 문제가 어렵거든요. 한번 풀어보세요. 못 풀겠거든 요거 위에 거 풀면 돼요. 못 풀겠거든 위에 풀고 일단 238번 한번 풀어보세요. 숙제로 풀어왔네? 숙제였나? 네. 아 그러면 요 문제 풀어볼게요.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죠. 이 문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위에 거 풀면 5x 더하기 5 7x 빼기 3 그럼 풀면 얘는 뭐야?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8 그럼 x는 4보다 작다 맞지? 오케이? 위에 거 밑에 거 보자. 밑에 거도 어쩔 수 없이 풀긴 풀어야 x는 크다 뭐야 k 마이너스 2 맞니? 맞지? 그러면 이제 정수의가 일단은 확실한 걸 먼저 적어요. 4보다 작다. 알겠니? 그럼 이제 얘는 크다니까 정수의가 있어야 되잖아. 일단 있어야 되잖아. 있어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공통범위가 있어야 돼. 맞지? 공통범위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는 뭐야? k-2가 여기 있어야지 그래도 공통범위가 생기지. 알겠니? 근데 정수의가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잖아. 그럼 잘 생각해보자. 4보다 작으니까 4는 정수가 해가 될 수가 없죠. 맞지? 그럼 4보다 작으니까 정수에는 자동적으로 뭐야? 쌤 그럼 정수에는 마이너스 1도 되겠네요. 4보다 작으니까. 되긴 돼. 근데 잘 생각해봐. 4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1이 해가 들어가면 그 4보다 작은 그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4보다 작은 것도 다 답이 될까 이거. 왜냐면 부등식 숫자는 어떻게 돼 있으니까. 우리 그 중3 때 배우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 간과한 내용이 뭐냐면 유리수는 뭐야? 유리수는 뭐라고 돼 있어? 유리수는 뭐야? 끊어져 있지만 실수는 뭐야? 연속적이라 하지. 유리수는 연속적이지는 않잖아. 중간중간에 끊어져 있잖아. 실수는 연속적이라고. 지금 무슨 말이냐면 4라는 숫자 바로 다음 그보다 작은 정수가 바로 마이너스 1이 될 수는 없다고. 무조건 걔는 3이라는 정수는 가지고 있다고. 그럼 얘가 정수가 2개라면 이 안에는 3하고 2가 무조건 답이 된다. 알겠니? 그러면 3하고 2가 답이 되기 위해서는 이 k-2가
뭐야 1하고 2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알겠니? 그럼 정답은 일단 뭐야? K-2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아야 된다고. 알겠지? 이때 이제 머리를 쓴다고. 이때 쌤이 별표 칠한 게 밑줄 칠한 게 등호가 포함되는지 포함 안 되는지 주의한다가 이 말인 거야. 알겠니? 그럼 잘 생각해봐. 얘가 2가 되면 이 범위 안에 2가 들어갈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2는 얘가 2가 되면 안 된다고. 왜냐면 2가 답이 돼줘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돼? 근데 얘가 1이 되어도 이 안에는 어차피 얘는 1이 안 될 거고 어차피 얘는 포함이 안 되는 수니까 1은 포함이 안 될 거고 맞지? 얘가 1이 되어도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답은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등호 안 들어가는데 여기는 등호 들어간다고. 알겠니? 이게 문제인 거라고. 이게 뭔가 공식처럼 만들 수가 없다고. 알겠니? 지금까지 쌤 수학 들어본 거 보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뭔가 이렇게 풀면 답이 다 나와 이런 수학이었거든. 알겠니? 내가 지금 너네한테 가르쳐 주는 문제 보면 솔직히 수학 문제 못 풀면 좀 답답한 게 그냥 내가 풀라는 대로만 풀면 되는데 왜 그것도 안 풀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뭐 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요. 요 사이에 있는데 얘가 1은 등호가 1에는 포함이 될까 안 될까? 2에는 포함이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만약에 이 문제에서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죠. 그때는 여기 등호가 들어가고 여기가 등호가 오히려 빠져야 돼요. 왜냐면 이 숫자가 포함이 되니까 이게 2가 되어도 상관없다고. 하지만 이게 1이 되면 뭐야? 3개가 되버리니까 또 안 된다고. 그럼 선생님 등호가 있으면요 여기에 등호가 없으면 앞에 등호 생기고요 등호가 있으면 뒤에 등호 생긴다고 공식화 시키면 되잖아요. 나도 그 생각 했거든. 근데 반대로 이게 또 이렇게 되면 또 반대로 또 달라져. 이렇게 되면 또 달라져. 알겠니? 그러니까 이게 이거보다 작다로 하면 또 달라져. 그러니까 등호가 뭐야? 없을 때가 여기에 들어가고 등호가 있을 때가 또 여기 들어가고 이렇거든. 아 그럼 솔직히 말보다 졸라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저렇게 그림을 그려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 뭐 잘하는 애도 수직선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게 이런 거. 이거는 수직선으로 안 나타내고 까불다가 틀려요. 알겠죠? 그래서 이야기는 이쪽은 등호 들어가고 이쪽은 등호 안 들어간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K는 3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이게 답이야. 답은 이게. 알겠니? 그래서 여기까지는 끝이고 뭐 연립일차 부등식 활용이고 만약에 그 뭐지 8번 문제 못 풀면 제 잘못이 아니죠. 맞죠? 중학교 때 여전히 소금물을 못 푼 친구도 맞죠? 맞죠? 8번은 그냥 중학교 문제죠. 중학교 문제. 알겠지? 얘는 고등학교 문제고 여전히 소금물. 자, 소금물은 뭐야? 소금의 양은 소금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죠. 맞죠? 이유가 뭐죠? 소금물의 농도가 농도는 어떻게 구하죠? 소금의 양을 소금물의 양으로 나누고요. 여기 곱하기 100원. 맞지? 그렇지. 그다음 농도는 단위는 뭐죠? 농도의 단위는 퍼센트죠. 맞지? 농도의 단위는 퍼센트가 맞지? 저는 식을 세울 건데 당연히 이 식이 여러분한테 세워졌겠죠. 맞죠? 내가 풀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쉬웠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못 풀었으면 그냥 중학교 때 이거 못 푼 애는 분명히 확실해요. 중학교 때 소금물 틀렸을 거예요. 알겠니? 알겠지? 중학교 때 소금물 나는 안 어려웠다. 그럼 무조건 풀었겠죠. 아직도 어려운데. 진짜 이거 소금물은 어렵지 않는 세상은 언제 올까?
니는 어렵다 중학교 때. 안 어려웠지? 니는 소금물 안 어려웠지? 진호는 솔직히 말해야 된다. 참 어려웠어요. 맞나? 시험한 적이 있어요. 아 맞지 그때. 아직도 애들은 중학교 때 소금물만 보면 너무 어려워요. 아, 미칠 것 같아. 자, 8%의 소금물 300g에 일단 그럼 소금의 양부터 먼저 구해야 되겠네. 소금의 양. 소금의 양은 뭐야? 100분의 8에 곱하기 300. 그래서 땡땡에 약분해서 24가 알겠죠? 24는. 자, 그 다음에 내가 중학생들한테 혹시나 해서 가르치는 내용인데 쓰는 애는 한두 명밖에 없는데 고등학교는 생각해보자. 우리 퍼센트의 뜻이 뭐야 얘들아? 8%의 뜻이 뭐야? 100분의 8의 뜻이 뭐야? 장동현 8%의 뜻이 뭐야? 이 퍼센트의 뜻도 모르고 그냥 계산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솔직히. 그냥 100분의 8 곱하기 300 이래 계산하는 애들이 되게 많다고. 퍼센트의 뜻만 생각해도 너무 쉽거든. 진호야 108%의 뜻이 뭐야? 뭐지? 그렇죠. 저게 맞아. 근데 그걸 네가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생각해봐. 0.08로서 100 중에 뭐야? 8만큼 있다 이 뜻이거든. 그럼 300 중에서는 얼만큼 있겠니? 그렇지. 나는 이거 계산 이거 안 하거든 사실. 8%라는 뜻은 100 중에 8이 들어있다 이 말이야. 그럼 300이면 24가 들어가 있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소금의 양 구할 때 퍼센트의 의미로 한번 구해보면 좋다고. 100 중에서 8이면 150 중에는 그럼 얼마큼 들어있겠니? 12겠지. 왜냐면 50에는 4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알겠니? 그럼 물어보자 알겠지? 김종현님 그 100 중에 8이라는 게 이 쌤이 말하는 이 생각 해본 적이 있나 보다. 한 번도 없구나 맞지? 그럼 문자부터 하면 된다. 있었다면 그냥 그 원래 그래 풀고 있는 놈이고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하더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퍼센트라는 거는 항상 그 느낌을 해. 100 중에 8만큼 들었다. 그럼 300이면 8에 3배 들어가 있겠죠. 500이면 뭐야? 그럼 소금은 얼만큼이겠니? 40이겠지. 알겠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계산할 때 그렇게 쓰시라고. 이거 쓰는 거는 솔직히 실수할 것 같아요. 이런 정도는 아니잖아. 이건 당연한 거고 맞지? 자, 그 다음에 소금물을 14%의 소금물을 넣어서 9% 이상 11% 이하 소금물을 만들 때 14%의 소금물의 양의 범위를 구하랬네. 자, 그럼 넣을 게 14%의 소금물의 양이야. 양을 x 할게. 그럼 먼저 소금의 양은 100분의 뭐야? 14x가 되겠죠. 맞죠? 100분의 14 맞죠? 약분 좀 할까요? 약분 하셔가지고 50분의 7x 이렇게 가지. 맞지? 50분의 7x. 자, 그러면 이제 9% 이상 10%니까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전체 소금물 300g 있는데요. 그럼 14%니까 x만큼 더해줬겠죠, 맞죠? 그럼 그 안에는 원래 들어있는 소금물이 24g이 있었는데요, 맞죠? 거기서 새로 들어가는 소금량은 50분의 7x만큼 들어가 있겠죠, 맞죠? 소금량이 요만큼의 소금물이 14%가 요만큼 더해질 때 거기에 해당하는 소금이 요만큼 더해지겠죠. 알겠지? 곱하기 농도 뭐 하면 100 하면 이게 뭐야? 9 이상 11 이하죠. 맞지? 그래서 양변에 이거 곱한 다음에 300 더하기 x를 곱한 다음에 부등식 풀면 되죠. 맞죠? 알겠니? 식은 못 세우지 마세요. 알겠죠? 넘어가 되겠죠? 알겠죠? 식 세우는 것까지만 했습니다. 연습 문제 숙제. 그 다음에 240번도 잘 나와요. 이런 것도.
240번 이런 문제 나와요. 그냥 표를 보고 식 세우는 거. 표 보고 식 세우는 거. 이 표에서 연립방정식 혹은 연립부등식을 만드는 거죠. AB에 대해서 100g에 드는 열량과 단백질 양을 나타낸 거야. 합하여 200g을 섭취한대. 이때 열량은 300. 그럼 얘가 x의 범위를 구하라면 그럼 얘는 합하여 200이니까 얘가 x 맞지? 얘는 뭐야? 200 마이너스 x 이러면 되겠지. 맞니? 이 양이야. 섭취량이야. 섭취량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x면 얘는 200 마이너스 x. 맞지? 그럼 열량이 어떻게 돼요? 열량은 300칼로리 이상이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가 300 이상이다. 맞지? 단백질은 30g 이상이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가 30g 이상이다. 하면 x의 범위 찾을 수 있죠. 공통번호 구하면. 알겠니? 그러니까 이거 x 200-x 이거 못 찾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고 가만히 있는 애들 되게 많아요. 혹시나 적어놓고 혹시나 쉽게 푼 친구는 아 다행스럽게 내가 이런 거 풀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문제 속에 미지수 없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 속에는 미지수가 없어요. 표에서 옆에 미지수를 나타내야 돼요. 알겠죠? 여기 그냥 양이라고 다시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섭취량이라고 이렇게 다시 오히려 표 하나 더 그려놓으라. 표를 이렇게 확장해서 확장하셔갖고 섭취량이라 하시고 섭취량 그다음에 여기는 x 200 마이너스 x. 여기서 우리는 x의 범위 구하면 된다고 알겠니? 그 다음에 혹시나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이거 밀고 시험에 나왔거든요. 241번이죠 이거. 네. 이거 중2 문제인지 알죠? 이 중2 문제죠. 네, 왔어요. 중2 문제 맞죠? 이거 그 중2 모든 교과서에 있는 거 있잖아. 그 뭐지 의자가 있는데 7명, 5명씩 앉으면 뭐 2자리가 남고 그래서 7명씩 아니다 5명씩 앉으면 2명이 못 앉고 그래서 6명씩 앉았으니까 의자에 3자리가 남았다. 그리고 의자의 개수의 종합, 학생 수의 종합 이런 거 구하는 문제 있죠. 혹시 그 문제 이름이 뭐라 돼 있냐면 그걸 과부정 문제라고 그러거든요. 알겠죠? 그 문제랑 똑같은 문제잖아요. 맞죠? 자, 241번 학생한테 초콜릿을 나눠주는데 한 학생에 4개씩 나눠주면 10개가 남고 6개씩 나눠주면 2개 이상 4개 미만의 초콜릿이 남는다 할 때 이때 초콜릿의 개수를 구하라 했죠. 맞죠? 초콜릿. 자, 그러면 항상 이런 거는 학생 수를 x로 잡는 거죠. 학생 수를 x로 잡는 거죠. 항상. 알겠니? 그리고 첫 번째 줄에 보면 정확하게 나눠주는 개수가 있죠. 그럼 얘는 뭐야? 초콜릿 수는요. 맞지? 초콜릿 수는 뭐야? 4개씩 나눠주면 4x만큼 들잖아요. 맞지? 근데 걔가 10개가 남았다. 그러니까 4x 나누기 10이 되겠죠. 그래서 더 나눠준 거예요. 뭐야? 6개씩 나눠준 거예요. 알겠니? 6개씩 나눠줬더니 2개 이상 4개 미만의 초콜릿이 남는다고 했잖아. 맞지? 그럼 6개씩 나눠줬다는 말은 2개 이상 4개 미만의 초콜릿이 많았다면 6개씩은 초콜릿은 6x만큼 들었죠. 맞지? 근데 몇 개의 초콜릿이 남았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 더하기 2. 이게 내가 진짜 가진 초콜릿의 개수하고 같을 수도 있죠. 맞죠? 하지만 이게 더 많을 수도 있죠. 맞죠? 그 다음에 6개 했는데 4개 미만. 그러니까 이렇게 식이 오래 세워져야겠죠. 알겠니? 이해돼? 그러니까 요거는 식 좀 저렇게 못 세우면 그냥 조금 답답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수학생으로서 좀 뭐랄까 수학 선생님으로서 회의감을 느끼는 게 이런 거 식을 못 세우는 거는 이거는 과연 수학을 못하는 걸까 국어를 못하는 걸까 좀 궁금해요. 알겠니? 알겠지? 그래서 내가 요즘 애들한테 제발 국어 공부 좀 해라고 엄청 강조하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이 식을 못 세우는 거는 이게 과연 이 식을 못 세우는 애가 내가 가르친다고 식을 세울 수 있을까? 나는 못 세울 것 같아요. 이건 국어를 못하는 거죠. 알겠지? 그러니까 잘 생각해라. 수학 문제를 쌤 설명 들었을 때 이해가 되는데 내가 혼자 풀 때 수학 문제가 안 풀리는 애들 거의 대부분이 국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설명하는데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수학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건 수학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장동현은 그 수학을 못하는 건 아니라고요. 네가 열심히 안 하거나 국어가 딸리는 거야. 알겠니? 내 설명할 땐 다 이해해야 되니까 채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수학 문제를 읽고 이해가 안 되면 역시 수학 어렵다. 절대 아니에요. 이거 국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김동현하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어떤 한 문제인데요. 암만 읽어도 내가 못 푸는 거야. 내가 못 풀어줬거든요. 동현아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해서 한 10분 있다가 내가 풀어줬어요. 맞죠? 그게 뭐냐면 이게 수학 문제는 맞는데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동현이 뭐 조금만 이따 풀어줄게 이랬거든요. 기억나죠? 네. 이건 국어잖아요. 국어. 내가 국어 이 국어가 딸렸다. 내가 이래 했잖아요. 내가 대부분이 그렇죠. 그죠? 자 넘어갈게요. 연습 문제 숙제. 자 이제 절대값 비율을 포함한 1차 부등식 할게요. 여기는 한 별표 한 10개 정도 할까요? 한 5개 정도 할까요? 중학교 때는 없고 고등학교 때만 있는 거예요. 중학교 때는 없고 고등학교 때만 있는 거예요. 얘들아 오늘은요 시간이 허락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요. 오늘은 무조건 암기로 풀게요. 오늘은 알겠지? 그리고 이게 암기 다 된 상태에서는 그 나중에는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도 한번 할게요. 알겠죠? 일단은 공식을 몇 개냐면 이 세 개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 세 개는 꼭 외우셔야 돼요. 이 세 개는. 만약에 어떤 부등식을 풀었는데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나오잖아. 맞지? 맞지? 그럼 이 부등식은 무조건 마이너스 a보다 x는 크고 x는 a보다 작다. 이게 풀 거예요. 알겠니? 혹시나 해서 오늘은 내가 공식을 그냥 외우라고 하는데 혹시나 자기가 이제 수학 좋아하는 애는 왜 그렇게 되는지 집에 가서 한번 또 해보세요. 알겠죠? 설명을 제가 화요일날 분명히 할게요. 알겠죠? 하는데 오늘은 그냥 공식 외우자고. 알겠지? 알겠지? 내가 올해부터 좀 수업을 바꿨어요. 수일도 마찬가지고 수투도 마찬가지고 막 다 설명하고 이거 중요하니까 외워 이렇게 지금까지 수업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단 그냥 무조건 일단 외워 라고 먼저 하고 설명을 나중에 해줘요. 알겠니? 왜냐면 이거는 당연히 이해는 될 거예요. 내가 설명해주면 이해가 될 건데 이해만 하시고 끝나면 안 된다고. 이 세 개 공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런 문제예요.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 이런 부등식 풀라 하잖아. 고민 없이 얘는 뭐라고?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알겠니? 참고로 드모가 있다. 만약에 드모가 이렇게 있다.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알겠니?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서 약간의 응용이 들어가겠죠. x 더하기 3이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래 돼 있다 치자. 그럼 얘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고 x 더하기 3이 그 다음에 5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고요. 맞지?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항상 x범위예요. 무슨 범위라고? x범위라고. 그럼 양변에 뭐를 빼야 되나? 마이너스 3을 빼서 얘는 마이너스 8보다는 크거나 같고 x는 2보다 작다 이렇게 될 것 같아. 알겠니? 네. 첫 번째 공식이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옆에 예제로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돼요. 안 적어도 되고요. 알겠죠? 왜냐면 어차피 풀 거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 공식은요. 두 번째 공식, 이거 첫 번째 공식이고 두 번째 공식은 크다예요. x가 a보다 크다예요. 크다는 거는요. 얘는요. x는 큰 것보다는 크고요. 또는 작은 것보다 작다. 이렇게. 알겠니? 그래서 아까 이거의 이름이 이게 사이값이라는 거예요. 값이 사이값. 알겠니?
자, 요거는요. 쌤은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이렇게 외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 작작 이렇게 외워요. 큰 작작. 큰 작작. 알겠니?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알겠니? 근데 다른 말로 이렇게 하기도 돼요. 이걸 가장자리라고 해요. 가장자리. 뭐냐면 여기가 A가 있고 마이너스 A가 있고 여기가 A가 있어요. 맞죠? 그럼 부등식의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건 당연히 A랑 마이너스 A 사이죠. 그래서 이걸 사이값이라고 부르고요. 맞죠? 맞니? 근데 얘는 뭐야? 이거랑 이게 다른 거잖아.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 맞지? 그럼 이걸 우리가 나는 큰 수보다는 크고 작은 수보다 작다 해서 큰 작작으로 나는 외우기도 해요. 알겠니? 근데 예,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다른 책, 대학교 책에 보면 이걸 가장자리 범위라고 해요. 가장자리 범위.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우기 편한 걸로 외우세요. 왜냐면 용어는 외우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적어놓으세요, 용어. 그래서 이거는 답이 뭐야? 사이값. 얘는 큰 작작. 이건 내가 외우는 방법이고 큰 것보다는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맞지? 오케이. 그러니까 큰 수보다는 크고 x가 당연히 a가 크겠니? 마이너스 a가 크겠니? a가 크지 않겠니? 그러니까 큰 수보다는 크고 작은 수보다는 작다. 그래서 난 큰 작작 이렇게 외워요. 알겠니? 근데 이거는 범위로 생각해버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여기가 a가 있으면 1번은 이거잖아요. 1번은 이거잖아요. 이게 1번이잖아. 그래서 이게 사이값 되는 거라고. 근데 2번은 이거잖아요. 요게 2번이잖아. 요게 2번이잖아. 그래서 이거 사이값의 바깥에 있다 했어요. 사이값의 바깥에 있다 해서 이걸 가장자리 값이라고 불러요. 가장자리. 가장자리. 알겠니? 오케이? 그다음 문제 세 번째는 절대값이 있는데 사이에 이렇게 있을 때 사이값이 있을 때는 얘는 답이 두 개예요. 그대로 한 번 답과 또는 부 바뀐 채의 답이에요. 이렇게 부 바뀐 채. 부가 바뀌면 큰 수가 오히려 더 작아지죠. 2하고 3이 있어요. 마이너스 2가 커요. 마이너스 3이 커요. 마이너스 2가 더 크고 마이너스 3이 오히려 작아지죠.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로서 예를 본다면 얘는 2보다는 크고 절대값 x가 만약에 5보다 작대요. 그럼 이게 답이 뭐야? 요거 또는 이게 답이야. 정답이 이거야. 알겠니? 예시를 하나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외워야 될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은 공식이 딱 3개가 있어요. 증명은 다음 시간에 하고 혹시나 본인이 열심히 하는 애들은 집에 가서 본인 스스로 한번 해보면 더 좋고. 자, 그 다음은 뭐냐면 절대값이 있으면 구간 나눠서 푸는 거. 얘는 이제 이게 아니면 이 3개가 아니면 무조건 구간 나눠서 푸는 거예요. 그럼 이 3개가 아니라는 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 속에서 절대값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이때는 무조건 구간 나눠서 알겠니? 그럼 요거는 본인이 알아서 해보면 되고 우리는 요 예제만 풀고 수업을 마치죠. 자, 그럼 요걸 풀려면 어떻게? 공식을 1번 공식 쓰면 뭐야? 2x 빼기 1은 3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요렇게 된다. 알겠니? 정답은 뭐를 찾아야 된다? X.
x를. 그래서 양변에 항상 이런 거죠. x가 2x 빼기 1이 되기 위해서는 2를 곱하고 1을 빼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x로 들어갈 때는 거꾸로 연산을 해야 돼. 그러니까 x가 2x 빼기 1이 되려면 먼저 2가 곱해지고 1을 빼줘야 될까 이가. 그럼 거꾸로 할 때는 1을 다시 더해주고 2를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2를 나누고 2분의 1을 더한다 이런 바보 같은 짓거리 하지 말라고. 알겠니? 그래서 양변에 1을 더해서 마이너스 2는 크다 2x 4 맞지? 그럼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은 크다 x는 2 이렇게 돼. 그래서 이게 정답. 알겠니?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된다 했어? 그냥 그대로 한번 맞니? 이해돼? 네. 또는 어떻게? 그대로인데 앞에 거는 숫자가 바뀌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중간은 그대로 놔두고. 알겠니? 그럼 최종적인 답은 여기 1대에서 4보다는 크고 6보다 작고 또는 뭐야?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고 이렇게 답해요. 알겠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화요일에 오면 공식이 왜 저렇게 되는지 물론 본인이 집에 가서 저게 왜 저렇게 되는지 해보는 애들은 지가 알아서 오겠죠. 근데 우리는 화요일에 공식이 왜 저렇게 되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알아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건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거랑 다른 거라고. 아까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생각을 하지 않고는 풀 수가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려운 문제라고. 알겠니? 근데 지금 이 문제를 풀었는데 요거가 이 공식, 요거 이 공식, 요게 이 공식 안 나왔다. 그거는 진짜로 심한 거라고. 저런 걸 어려워하니까 수학을 못하는 거라고. 저거는 그냥 공식에 몇 개만 하면 답이 나오는 건데. 알겠니? 그러니까 절대값이 한 개인 거는 저렇게 쉽게 풀 수 있다고. 알겠니? 오케이? 근데 절대값이 한 개인데 쉽게 안 풀리는 거는 요런 거야. 뭐냐면 절대값과 절대값이 없는 x가 있을 때 얘는 공식을 못 써. 얘는 나눠서 풀어야 돼. 아니면 절대값이 두 개인 거는 무조건 나눠서 풀어야 돼. 알겠니? 그러니까 절대값이 한 개고 나머지 부분에 문자가 없으면 무조건 공식 쓸 수 있어. 알겠니?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